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딸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3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든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55세의 미영에게 가족 각자의 취향을 맞춰 요리하는 것은 이제 본능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한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55세에 새롭게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김미영 씨의 놀라운 변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새벽 4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지는 것은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김미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밤새 준비해둔 재료들로 아침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죠. 오늘도 어김없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가 식탁 위에 올라갔습니다. 남편 성우는 고혈압이 있어서 짜지 않게, 아들 민주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불고기를 조금 더, 딸 수지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샐러드를 추가로. 55세의 미영에게 가족 각자의 취향을 맞춰 요리하는 것은 이제 본능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딸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3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든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미영은 종합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3교대 근무로 몸은 늘 피곤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었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것이 미영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남편 성우와 대학생 아들 민준, 직장인 딸 수진을 위해서라면 몸이 아파도 참았고 자신의 꿈은 뒤로 미뤘습니다. 병원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할 일은 산더미였어요. 세탁물을 돌리고 다음날 도시락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입을 옷을 챙기는 것까지. 때로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또다시 4시에는 일어나야 했죠. 주변 사람들은 미영을 부러워했어요. 우리 집 엄마도 김 간호사님처럼만 해주면 좋겠어요. 병원 동료들의 말에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러워할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우리 가족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해. 그것이 미영의 신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기침해도 병원으로 달려갔고 영양제와 보약을 챙겨주는 것이 일상이었죠. 남편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위로했어요. 민준이 대학교 과제로 밤을 새우면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서 야식을 챙겨줬고 수진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달랬습니다. 가족의 작은 불편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계셔.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면 미영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내가 제대로 엄마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뿌듯함도 잠시, 곧 다른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 성우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봤어요. 여보, 힘들어. 오늘 상사한테 혼났어. 그러면 미영은 자동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자신도 3교대로 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인 자리에서 들은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통제하려고만 해요. 뭘 먹을지, 언제 잘지, 누구를 만날지까지 간섭하고 우리 의견은 전혀 듣지 않으세요. 수진의 말에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저 이제 성인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감기에 걸리기만 해도 내가 제대로 못 챙겨서 그렇다며 자책하시잖아요.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미영은 어리둥절했어요. 사랑으로 한 일들이 어떻게 통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미영이 서운한 마음에 말하자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강해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당신이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미영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잘못이었다는 걸까요? 수진이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작년에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그냥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장 상사에게 전화까지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인데? 내 딸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면 안 되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신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해결할 기회도 못 가져봤어요. 민준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래요. 대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면 공부에 방해된다. 나쁜 친구들이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고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경험할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가족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것을, 보살핌이 아니라 간섭이었고 희생이 아니라 강요였다는 것을. 30년간 쌓아온 그녀만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당신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알아.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우리만의 인생? 미영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지난 30년 동안 그녀의 인생은 곧 가족의 인생이었거든요. 자신만의 인생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밤 미영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성우는 짐을 싸서 나갔죠. 평생 시끄럽던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챙길 사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유로움은 금세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영의 얼굴은 말라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웃음 주름보다 걱정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간호조무사 김미영, 성우의 아내, 수진과 민준의 엄마. 그 모든 역할을 벗어던진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며칠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새벽 4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져 반찬을 만들려다가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병원에서 돌아와도 할 일이 없어 TV만 멍하니 바라봤죠. 요리하는 재미도 잃었어요. 30년 동안 가족 취향에 맞춰 요리했는데 정작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4인분을 기준으로 장을 봤는데 1인분을 위한 장보기는 어색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혹시 김치 좀, 안 되구나 미안해, 엄마. 수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제야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당연한 존재였는지를. 달걀 한 판, 우유 한 팩도 다 먹기 전에 상할 것 같았죠.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없을까요? 3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먹는 식사에만 익숙했던 미영에게 혼자 하는 식사는 고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시절 결혼 전에 쓰던 일기였어요. 간호학과 진학해서 정식 간호사가 되고 싶다. 환자들을 더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싶다. 젊은 미영의 글씨를 보며 그녀는 30년 전 자신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했었어요. 간호사가 되어서 많은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었고, 의료진으로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이 엄습했어요. 55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 밤 미영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린 슬픔이었어요. 30년 동안 김미영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내와 엄마 역할 뒤에 숨어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혼 후 2개월 미영의 일상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어요. 환자 차트를 잘못 읽거나 투약 시간을 놓치는 일이 생겼죠. 동료들의 눈총이 느껴졌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 조무사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수간호사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도 미영은 괜찮습니다라고만 답했어요. 괜찮지 않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요리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귀찮았어요. 평생 남들을 돌보느라 바빴던 그녀에게 자신을 돌보는 일은 낯설고 어려웠죠. 가장 힘든 것은 주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만 미영에게는 갈 곳이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참았죠. 그렇게 홀로 보내는 주말이 늘어갈수록 우울감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옛 이웃박 아줌마를 만났어요. 어머, 미영이 아니야?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가운 인사에도 미영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지내요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박 아줌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죠. 미영아, 너 많이 야윈 것 같다. 혹시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미영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마트 한복판에서 중년 여성이 우는 모습에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박 아줌마는 미영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다 말해봐. 혼자 견디지 말고. 그렇게 미영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미영아, 너는 지금까지 남들만 돌보느라 정작 너 자신은 돌보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라도 너를 위해 살아봐. 박 아줌마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박 아줌마는 단호했습니다. 늦은 건 없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60대에 대학교 들어간 사람도 있어. 미영아,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가족들도 너 덕분에 잘 자랐잖아. 이제는 너를 위해 써봐. 그 에너지를.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55세의 얼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얼굴이었죠. 박 아줌마와의 대화 후 미영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을 정리했어요. 가족들이 쓰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죠. 거실 한쪽에 작은 책상을 놓고 오래전 사둔 간호학 책들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교과서들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났어요. 아, 맞다. 나는 이런 걸 공부하고 싶었지. 병원에서도 달라졌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환자들과의 대화에도 더 집중했죠. 어느 날 말기암 환자 할머니가 미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간호사님 고마워요. 덕분에 마지막 시간이 덜 무서워요. 그 말에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족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을지 몰라도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주말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중년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교실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죠.
저도 애들 다 키우고 나니 허전해요. 남편은 취미도 있고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영은 위로받았어요. 자신만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요가 선생님은 중년 여성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남편, 자식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미영은 용기를 내어 오래된 꿈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방송통신대학 간호학과 편입 설명회에 참석했죠. 55세의 대학교요? 가족 같았던 동료의 놀란 반응에도 미영은 당당했습니다. 네, 늦었지만 해보려고요. 공부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젊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도, 과제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30년의 현장 경험이 있어서인지 실습 시간에는 오히려 젊은 학생들이 미영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배님, 환자분이 힘들어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해. 3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건데. 미영은 자신이 가진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느 날 수진이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학교 다니고 있어. 미영의 대답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정말요? 대단하세요, 엄마. 그 말에서 미영은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을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수진과 동등한 어른 대 어른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아, 엄마도 꿈이 있었단다. 30년 동안 미뤄뒀던 꿈을.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민준도 달라졌죠. 엄마, 저도 엄마처럼 새로운 도전 해보고 싶어요. 아들이 자신을 롤모델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미영은 첫 시험을 봤어요.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죠. 교수님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것 같다. 이론과 실무를 잘 연결하셔서 답안이 인상적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20대 시절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썼죠. 55세 김미영. 오늘부터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 2년이 흘렀습니다. 57세가 된 미영은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간호사가 되었어요. 같은 병원에서 승진하여 이제는 후배 간호조무사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고 있었죠. 김 간호사님 정말 존경해요. 저희도 선생님처럼 늦더라도 공부해 볼까 해요. 후배들의 말에 미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시작하고 싶을 때가 바로 적기예요. 주말에는 지역복지관에서 중년 여성들을 위한 건강상담 봉사활동을 했어요.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여성들을 만나며 미영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죠. 저도 가족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죠. 살이 빠지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 혼자 사는 거 정말 힘들더라.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 성우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 미영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성우 씨,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삶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삶을요. 하지만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도 정말 외로웠어요. 성우는 당황했어요. 예전의 미영이라면 그래도 가족인데라며 다시 받아주었을 텐데 지금의 미영은 달랐죠. 미영아,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내가 달라질게. 아니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우 씨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우세요. 저처럼요. 성우가 떠난 후 수진이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던데. 수진아, 엄마는 이제 예전의 엄마가 아니야. 너희들 눈치 보며 사는 엄마가 아니라 당당한 김미영이야. 엄마가 달라지니까 저희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엄마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수진은 잠시 멈춘 후 말했죠.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 보여요. 민준도 변했어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엄마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죠. 엄마, 공부하면서 일도 같이 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자신을 인생 선배로 대하는 것이 신기했어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챙겨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죠. 가을이 되자 미영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이었어요. 간호관리학을 전공해서 더 많은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교수님께 말했을 때 교수님은 놀라면서도 응원해 주었죠. 57세의 대학원 진학이라. 정말 대단하시네요. 현장 경험도 풍부하시니까 좋은 연구를 하실 것 같아요. 요가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미영 언니 덕분에 우리도 용기가 생겼어요. 남편, 자식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제주도 가요. 그들의 웃음소리에 미영도 함께 웃었습니다. 50대에 처음 사귄 진짜 친구들이었어요.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날 밤 미영은 거울 앞에 섰어요. 57세의 얼굴이지만 눈빛은 20대처럼 반짝였죠. 주름은 늘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자신이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김미영, 너 정말 멋져.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며 미영은 웃었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고 소중했습니다. 1년 후 미영은 대학원 1년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교육 담당 수간호사로 승진했고 주말에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며 바쁘지만 충실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대학원에서는 중년 여성의 자아 정체성 회복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학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미영 씨 경험이 정말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의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도 교수님의 말에 미영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55세의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겠어요. 그 여성의 눈에는 2년 전 자신과 똑같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미영은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제가 그랬듯이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죠. 미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어요. 절망의 바닥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용기가 생겨요. 저도 해볼게요. 3년째 되는 해 미영에게는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원 졸업식이었어요. 57세에 석사 학위를 받는 것,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졸업식장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와 있었어요. 수진과 민준, 그리고 요가 교실 친구들까지. 엄마, 축하해요. 수진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엄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법을.
민주는 졸업가운을 입은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말했죠. 엄마, 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엄마는 50대에 대학원까지 졸업했다고.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미영이 일방적으로 챙겨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였어요. 엄마, 다음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수진의 제안에 미영은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 딸이 해주는 음식 먹어보고 싶다. 성우도 가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오자는 말은 하지 않았죠. 대신 미영의 근황을 궁금해했어요. 미영아, 대학원까지 졸업했다며? 정말 대단하다. 나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봐야겠어. 그들 사이에는 이제 원망이나 미련이 아닌 서로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미영은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중년 여성들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많은 강연 요청을 받았죠. 55세에 이혼한 후 대학원까지 졸업한 김미영 간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출연까지 하게 되었어요. 전국의 중년 여성들이 미영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6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도착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중년 여성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영이 총괄하게 되었죠. 40에서 50대 여성 직원들의 경력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는 나이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한 40대 간호조무사가 말했을 때 미영은 답했어요. 저는 55세에 시작했어요. 40대는 정말 젊은 나이예요. 지금 시작하면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어요. 어느 날 수진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한다. 미영은 진심으로 기뻤어요. 예전 같았으면 신랑 집안 재산이 어떻고 직업이 뭐고 하면서 온갖 걱정을 했을 텐데 지금은 순수하게 딸의 행복만 생각했거든요. 엄마, 제가 결혼 준비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예전처럼 모든 걸 대신 해달라는 게 아니라 조언만 해주세요. 물론이지. 그런데 수진아, 정말 그 사람과 행복할 수 있겠니? 네, 확신해요. 그리고 엄마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모든 걸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요. 수진의 결혼식 날 미영은 단아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어요. 줄에 사는 미영을 소개하며 말했죠. 신부의 어머님은 55세에 새로운 꿈에 도전하여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분입니다. 신부도 어머님을 롤모델로 삼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엄마처럼 자신의 꿈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가족도 사랑하는 엄마요. 민준도 취업에 성공했어요. 첫 출근 전날 밤 미영에게 전화했죠. 엄마, 떨려요. 잘할 수 있을까요? 민준아,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설령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엄마가 증명했잖아. 네, 엄마 덕분에 용기가 생겨요. 엄마가 55세에 새로 시작한 것처럼 저도 도전해 볼게요. 대학원을 졸업한 미영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중년 여성을 위한 재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이었죠. 40에서 50대 여성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시청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놀랐어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텐데.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미영은 웃으며 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고 조급해했을 텐데 지금은 여유가 있었거든요.
요가 교실 친구들도 미영의 계획에 동참했어요. 우리도 도와줄게.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 정은미 씨는 요리 클래스를, 박순자 씨는 컴퓨터 강의를, 이현숙 씨는 상담 프로그램을 맡기로 했어요. 50대 여성들이 모여서 또 다른 50대 여성들을 돕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6개월 후 작은 규모지만 제2인생 준비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첫 수강생은 10명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가정주부만 했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는데 둘이 있으니까 더 답답해요. 미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센터를 찾아왔어요. 성우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미영아, 혹시 시간 좀 있어? 센터 운영하느라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미영의 말투는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나도 뭔가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서. 성우는 어색하게 말했어요. 퇴직 후에 집에만 있으니까 정말 우울하더라. 그래서 너 보고 배우고 싶어서 왔어. 미영은 놀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럴 줄 알았다며 다시 돌봐주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죠. 성우 씨도 제 인생을 준비하고 싶으시군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다시 같이 할 수는 없을까? 이번에는 서로 응원하면서. 성우의 말에 미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3년 전의 자신이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의 미영은 확신이 있었어요. 성우 씨,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친구로는 지낼 수 있어요. 친구? 네,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친구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꽃들처럼 김미영의 두 번째 인생도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혼자여도 당당하고 나이가 들어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59세가 된 지금 미영의 하루는 충실했어요. 아침에는 병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점심시간에는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저녁에는 센터에서 중년 여성들과 만나죠.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독서 모임에 참석해요. 때로는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어느 날 센터에 70세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너무 늦었죠? 할머님, 늦은 건 없어요. 시작하고 싶을 때가 바로 적기예요. 미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수진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을 때도 미영의 반응은 달랐어요. 엄마가 되는 거네. 축하해. 엄마, 육아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물론 엄마 스케줄에 맞춰서요. 당연하지. 하지만 수진아, 너도 엄마가 되어도 내 꿈을 포기하지는 마. 네, 엄마처럼. 제 인생도 살면서 아이도 키울게요. 그렇게 김미영의 이야기는 또 다른 여성에게 희망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혼자여도 당당하고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 김미영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삶은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미영처럼 55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60세,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겠다는 마음, 그 용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둘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둘 다 해야 해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김미영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서로 응원해요. 우리 모두 김미영처럼 멋진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 사회도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들과의 관계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도 꿈꿀 자격이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삶의 이야기였습니다.